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의 충격적인 소식들이죠. 어떤 건 가슴 뭉클하고, 어떤 건 희망적이고, 어떤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올 시즌 롯데의 자이언츠를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3위에서 7위로 추락했던 그 악몽 같은 순간들을요. 8승 27패라는 믿을 수 없는 연패 행진을요.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5가지 이야기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탄생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부산이라는 도시와 롯데 야구가 왜 하나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KBS가 창사 9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다큐멘터리에 관한 건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젊은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2군에서 올라와 기회를 잡았고 이제는 감독님마저 인정한 그 선수 말이죠. 그 선수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이건 좀 씁쓸합니다. 태극마크를 달게 된 선수가 있는데요.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소식이에요. TV로 포스트 시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던 그 선수의 고백, 여러분도 들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159kg 괴물 외국인 투수가 SNS에 이별 인사를 남겼거든요. 근데 구단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건 폭탄입니다. 진짜 폭탄이에요. 3년 전 롯데는 17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노진혁, 유강남, 한현희, FA 시장을 쓸어 담았죠. 근데 그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완전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롯데가 또다시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수십억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유격수 FA를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롯데,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과 롯데 야구, 그 뜨거운 사랑 이야기로 말이죠. 어떤 도시가 야구팀 하나 때문에 울고 웃을까요? 어떤 팬들이 8년째 포스트 시즌 문턱도 못 넘은 팀을 향해 여전히 갈매기 하고 목청껏 응원가를 부를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롯데 야구를 들먹이며 표를 구걸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산이니까요. 롯데, 자이언츠니까요. KBS 부산 방송 총국이 창사 90주년 기념작으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나는 갈매기, 부제는 자이언츠 44년의 함성입니다. 10월 24일 저녁 7시 40분 방송 예정인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롯데 팬들이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1982년 원년 팬부터 시작해서요. MZ세대 팬들, 롯데를 꿈꾸는 유망주들, 심지어 대만에서 온 팬까지. 모든 세대가 등장합니다. 매 경기를 생중계하는 유튜버도 나오고요. 응원가를 전부 노래하는 밴드도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예고편에 나온 자막 하나가 심장을 찌릅니다. 언제 이겼더라?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롯데 팬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기든 지든 포스트 시즌 가든 말든 우리는 롯데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직구장에 울려 퍼지는 부산 갈매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KBS 부산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부산의 지역 정체성과 야구 문화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열정적인 스포츠 팬의 가치를 조명할 것이라고요. 드론 촬영까지 동원해서 몰입감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벌써부터 눈물이 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8년입니다. 8년 동안 포스트 시즌 한 번 못 가봤어요. 2017년 이후로요. 그런데도 사직구장은 여전히 가득 차고 응원가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우리는 여전히 내년을 기다립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의 그 아픔과 사랑을 제대로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년째 포스트 시즌 못 가는 팀을 응원하는 게 멍청한 짓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선수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거든요. 2군에서 올라온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1군 자리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고승민, 나승엽, 베테랑들이 버티고 있었고 이 선수는 그저 백업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팀 내부에서는요. 이 선수를 외야로 전환시킬까 고민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말입니다. 야구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고승민이 부상을 당했고요. 나승엽은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이 선수가 기어 올라왔죠. 그의 이름은 한태양입니다. 2022년 6라운드 신인 드래프트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던 한태양. 루키 시즌엔 38경기 출장에 타율 0.48. 솔직히 별 볼 일 없었어요. 2023년 5월엔 상무에 입대했고요. 작년 11월에 전역했습니다. 올 시즌 시작 전만 해도 한태양은 1군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쪽 저쪽 멜 수 있는 유틸리티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한태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108경기에 출장해서 타율 0.74, 2홈런, 22타점, 42득점, 3도루, OPS 0.745를 기록했어요. 2루수로만 따지면 11경기 56선발에 나서서 501-3이닝을 소사했는데요. 팀 내 2루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이었습니다. 김태형 감독님도 인정했습니다. 고승민, 나승엽, 잘하는 선수가 주전이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년 2026 시즌 2루수 자리는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한태양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태양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이 끝난 후 롯데는 최종 전지훈련을 진행 중인데요.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같은 올 시즌 주전들은 사직구장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태양은 어디 있을까요? 울산 KBO 폴리그에 출전 중입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는 폴리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대학 선발팀전 2루수로 출장해서 3타수 3안타, 전부 2루타였어요. 2타점 2득점을 올렸습니다. 10월 16일 일본 독립리그 팀전 4타수 3안타, 1홈런 5타점 3득점, 5회에는 만루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수비도 2루, 3루, 유격수를 오가며 경기 내내 뛰었어요. 겨우 2경기 만에 한태양은 폴리그를 휘어잡았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시즌 종료 후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죠. 고승민이든 나승엽이든 상관없다. 잘하는 선수가 주전이다. 한태양은 이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관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2루, 유격수, 3루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년 주전 경쟁에서 한태양은 자신감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한태양 본인도 말했습니다. 경기 중 수비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고 다음 경기에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돌아보며 남은 경기와 최종 전지훈련, 그리고 스프링 캠프까지 전력을 다해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희망 아닙니까? 젊은 선수가 기회를 잡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 이유 아닙니까? 한태양이 내년에는 주전 2루수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태극마크를 단 선수의 고백 말이죠. 한 투수가 TV를 켭니다. 포스트 시즌 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과 LG가 격돌하고 K와 삼성이 맞붙습니다. 사직구장이 아닌 잠실과 광주에서 가을 야구가 펼쳐지죠. 그 투수는
채널을 돌립니다. 끕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TV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 이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준용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불펜 투수, 올 시즌 4세 토우 경기 54, 1-3이닝 방어율 5원 3입을 기록한 선수죠. 숫자만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최준용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 어깨 수술을 받았어요. 재활을 거쳐 돌아왔는데 시즌 시작 직전 스프링 캠프에서 팔꿈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5월에야 1군 데뷔를 했죠. 그럼에도 최준용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2이닝 등판 11경기, 3이닝 등판 1경기, 멀티이닝 등판 16경기. 팀이 부르면 언제든 마운드에 올랐어요. 최준용은 말했습니다. 올해 처음 마운드에 섰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시 마운드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올해 투구에는 만족합니다. 팔꿈치 통증이 있었지만 시즌 초반에는 좋은 페이스를 유지했고 확실히 이전보다 더 나은 공을 던졌다고 생각해요. 속구를 믿고 던지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꼬았을까 싶었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감독님의 믿음 덕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지금도 몸 상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최준용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롯데가 포스트 시즌에 못 갔거든요. 8월 초까지만 해도 3위였습니다.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눈앞에 보였죠. 팀도, 선수들도, 팬들도 모두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승 3무 27패, 악몽 같은 추락이었습니다. 3위에서 7위로 곤두박질 쳤죠. 포스트 시즌은 남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준용은 현재 심정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실망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납니다. 올해의 제 목표는 개인 성적과 상관없이 포스트 시즌 진출이었는데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야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심했을까요? 3위에 안주했을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게 야구입니다. 올해는 그 흐름을 놓쳤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시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정말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최준용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11월 절 K베이스볼 시리즈 국가대표 평가전에 소집 명단에 이름이 올랐거든요. 이건 내년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의 전초전이자 예비 명단이기도 합니다. 최준용은 말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안주하지 않을 겁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3월 국가대표에 꼭 선발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힘든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죠. 더 잘하고 싶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만약 WBC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면 1월에 팀 스프링 캠프보다 먼저 국가대표에 합류해야 합니다. 최준용은 다짐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체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게는 105 54km 속구를 던질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몸은 아직 배차차의 10km 후반대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신체 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문동주, 김서현, 윤성빈 같은 투수들이 160km대를 찍는데 최준용도 욕심이 안 날까요? 최준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160km로 던지고 싶죠. 근데 제 당면 과제는 구속을 높이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던질 수 있는 제구력과 커맨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번 시즌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을 던졌어요. 지금 보유한 구종을 더 다듬고 속구를 개선해서 내년에는 팬들께 꼭 좋은 결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최준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한 선수가 부상을 이겨내고 돌아왔는데 팀은 무너졌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는데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TV로 포스트 시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올 시즌 롯데 선수들의 심정 아닐까요? 댓글로 최준용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59kg의 괴물이 SNS에 이별 인사를 남겼거든요. SNS에 한 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게 한국에서 뛸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팬들의 열정과 에너지, 저를 믿어준 신뢰, 사직구장과 거리에서 들려오던 응원 목소리, 부산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제게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건강하게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마운드에 섰던 모든 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주세요. 한국은 언제나 제 마음속 특별한 곳으로 남을 겁니다. 부산 하트스. 이 글을 쓴 사람은 알렉 감보아 27세 159kg 괴물 외국인 투수입니다. SNS 글만 보면요. 이건 완전히 작별 인사입니다.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선수가 남기는 그런 메시지죠. 근데 말입니다. 구단 입장은 달랐습니다. 구단 고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외국인 선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벨라스케스는 재계약하지 않을 거지만 감보아는 레이스처럼 재계약 논의 대상입니다. 새로운 선수도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군가가 시즌 끝났으니 한국 팬들한테 SNS로 감사 인사 남기면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감보아가 그걸 작별 인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부 외국인 선수들은 시즌 막판에 내년에도 함께하자는 말을 못 들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감보아를 바로 재계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인 겁니까? 감보아는 가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감보아는 작년 5월 찰리 반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한국에 왔습니다. 19경기 108이닝을 던지며 7승 8패 평균 자책점 3.58을 기록했어요. 첫 7선발에서는 정말 괴물이었습니다. 6연승에 평균 자책점 2.11. 새로운 슈퍼에이스의 탄생처럼 보였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보아는 미국 시절 불펜 투수였어요. 장기 선발 투구 경험이 부족했죠. 8월부터 9월까지 단 한 승도 추가하지 못했고 9월에는 5이닝도 버티지 못하고 영업 후 두들겨 맞았습니다. 선발 감보아가 무너지자 롯데도 무너졌습니다. 8월 초까지 3위였던 롯데는 데이비슨이 10승을,